6장 물질의 특성 1. 물질의 특성 2. 혼합물의 분리 대단원 6.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이니까 연관 단어는 물질의 구성. 먼저 한번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뭔가요? 기본 성분 원소라 그랬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는 뭔가요? 원자라 그랬죠? 기본 성분은 원소, 기본 입자는 원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는 성질이 들어가면 분자. 분자는 무엇인가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다. 원자는 무엇인가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원소는 무엇인가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이렇게 외우고 쓸 수 있어야 되고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단어는 단어 마무리 때 보고 요것도 다 주관식 대비용이기 때문에 서술식 대비용이기 때문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중단원 물질의 특성 소단원 1. 섞인 것과 섞이지 않은 것. 무엇이 섞여 있고 무엇이 안 섞여 있는 혼자 있는 거 이야기하죠. 197페이지 보면 공기, 주스, 설탕, 알루미늄, 탄산음료, 암석, 헬륨 이거를 섞인 것과 섞이지 않은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일단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거? 섞인 것과 섞이지 않은 것. 그렇죠? 197페이지에서 이거를 다 읽고 나면 혼자서 스스로 읽어보고 한번 읽어보고 나서 이 영상을 봅니다. 물질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은 물질을 구별하는 기준은 어떤 게 있나요? 색깔, 모양,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성질. 이거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물질들을 뭐뭐와 뭐뭐로 구별할 수 있다. 어떤 걸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물질들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섞인 것은 혼합물, 섞이지 않은 것은 순물질. 자, 물질 이야기하면 딱 두 가지부터 순물질과 혼합물, 순물질과 혼합물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자, 이제 일단 이렇게 순물질, 혼합물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고 물질에서부터 나왔고 물질에서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뉜다. 그렇다면 이제 단답식은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될 거고 서술식은 순물질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라. 물론 이 앞에 뭐를 어쩌게 될 때 엄마 아빠랑 놀러를 가니까 뭐가 있었고 뭐가 어쩌고 이런 여러 가지 막 때, 장소, 사례, 이벤트 등을 들면서 결국 묻는 문제는 순물질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로 기결됩니다. 그럼 순물질은 뭔가요? 순물질은 예를 들어라. 198페이지 있죠? 순물질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순물질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물질로만, 지금 우리 물질의 특성 단원이죠.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이라 하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순물질에는 수소, 산소 등과 같은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과 이산화탄소, 물 등과 같이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질이 있다. 순물질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순물질도 두 가지로 순물질을 구분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순물질은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거나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순물질의 정의가 뭐죠? 한 가지 물질인데 그 물질이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럼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얘는 뭡니까? 수소, 산소 같은 거고 두 가지 이상은 이산화탄소, 물 종류 두 개는 외워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순물질은 금, 물, 산소, 헬륨
알루미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순물질을 1번, 2번으로 나누면 금도 1번일 거고 산소도 1번이고 헬륨도 1번이고 알루미늄도 1번이고 물만 2번이네.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나머지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다 외웠습니다. 순물질의 종류 두 가지도 알겠고 한 가지 원소, 두 가지 이상의 원소. 그 다음에 얘도 알겠고 금, 은, 산소 이런 거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거. 헬륨, 알루미늄도 물, 이산화탄소는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혼합물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라는 문제를 내겠죠. 뭐 또 사건, 이벤트, 경우를 들고 혼합물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혼합물은 물질이에요, 물질. 혼합 물질인데 질을 뺀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혼합물이라고 한다. 순물질과 혼합물은 둘 다 물질이죠, 물질. 지금 물질의 특성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질이에요. 그래서 혼합물은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예를 들으래요.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14K 금, 아까 금, 이건 순금이고 이거는 14K 금은 어떤 금에다가 어떤 걸 금에다가 은, 구리, 아연 등을 일정 비율로 섞은 거를 14K라고 하자. 24K, 14K, 뭐 18K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간장, 아미노산, 알코올, 유기산, 소금, 물 등이 짭조름하죠. 그 다음에 새콤하죠. 아미노산. 그 다음에 알코올도 들어있고 기름이 녹아야 되니까 유화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LPG, 액화선역가스. 요새 어린이들이 이걸 잘 못 보는데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 할아버지 할머니 집 주택에 보면 주로 있습니다. 주택. 아파트에는 이게 없고요. 아파트는 보통 LNG 들어오고 LPG, 액화 석유가스입니다. LNG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는 건 액화 천연가스고 액화 석유가스고 석유가스를 액화한 것으로 프로페인과 뷰테인이 주 성분이다. 프로페인과 뷰테인이 주 성분입니다. 여러 가지 섞여 있다. 이거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지 않다. 네, 이게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혼합물.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순물질을 또 분류하래요. 아까 여기서 했죠. 순물질을 분류하면 뭐가 됩니까?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거,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 예를 들면 금, 산소 같은 거는 순물질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거고, 원소 두 가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고, 종류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가 두 개 모였죠. 두 개 모여서 두 가지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된 거, CO2 같은 거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혼합물에서 균일 혼합물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라 라는 게 나옵니다. 뭐가 균일 혼합물입니까? 균일 혼합물. 공기, 설탕물 등과 같이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거. 약간의 차이는 나죠. 약간의 차이는 나는데 옛날 시각으로 보면 우리 집 아파트에 있는 공기랑 우리 집 위층에 있는 공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아지고 설탕물이 내 컵에 있는 설탕물과 친구 컵에 있는 설탕물은 다르지만 내 컵 하나에 있는 설탕물이 있을 때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농도는 비슷하게 섞여 있다. 균일하게 섞여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죠. 자, 균일 혼합물은 무엇입니까? 답은 공기, 설탕물 등과 같이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것. 물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분 물질이 고르게. 여기서 물질과 고르게가 같이 들어가면 이제 서술식에서 맞다고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어씩 빠지면 얘는 공기, 설탕물 같죠. 얘를 외워야 됩니다. 정의를 외우고 얘를 외워야 됩니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개념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서술식 주관식에서는 정확하게 용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균일 혼합물 나왔으니까 불균일 혼합물은 뭐예요?
불균형 혼합물은 물질이,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이지 않은 거겠죠. 당연히 정의가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이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라. 어떤 거? 암석, 흙탕물 같은 경우는 고르지가 않아요. 암석 같은 경우도 덩어리에 보면 여기에 금이 박혀 있고 철이 있고, 여기는 금이 많이 박혀 있고, 여기는 금이 별로 없고 철만 많고, 이런 하나의 돌덩어리 안에도 여러 가지 무늬처럼 보이는 성분들이 각각 다 다르죠. 일정하지가 않죠. 그렇게 이런 거를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얘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암석과 흙탕물. 여기서 나오는 얘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불균일 혼합물의 얘는 암석과 흙탕물. 다른 얘도 많지만 교과서 얘를 먼저 외우고 다른 애는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것까지를 정리하면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누는데, 물질로 외워도 되고 순물질과 혼합물질로 나누는데, 이 순물질은 또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두 가지로 나누고, 얘는 아까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 물, 알루미늄, 헬륨 이런 거 있고,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이 있고 설탕물, 뭐 바닷물 이런 것도 균일 혼합물이죠. 공기,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 암석, 흙탕물 이러한 것들은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예를 쭉 예시, 일생활에 있는 예시를 다 적어보고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맞춰보셔야 됩니다. 간장,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1번인지 2번인지, 1번이면서 6번인지, 2번이면서 8번인지, 뭐 1번, 2번, 5번, 6번, 7번, 8번 중에 어느 건지. 간장, 공기, 구리, 금, 순금이죠. 납, 물, 메테인, 여기 단원에 나옵니다. 메테인 알고 있어야 돼요. 뷰테인, 백금 반지, 보안경, 산소, 사염화탄소, 설탕물, 소금, 수소, 순, 순금, 식용유, 실험복, 실험용 장갑, 스타이로폼, 알루미늄, 야구공, 설탕, 세정액, 은, 이산화탄소, 아연, 아미노산, 알코올, 암석, 얼음, 유기산, 액화 석유가스, 에탄올, 염화칼슘, 은반지, 주석, 질소,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황산구리, 염화나트륨, 철, 청동, 전자저울, 탄산음료, 텅스텐, 필라멘트산, 팔미트산, 프로페인, 핀셋, 퓨즈, 헬륨, 설탕물, 흙탕물, 14K 금, LPG.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천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기 단원에서의 이 단어들을 전부 다 끝까지 한번 보아서 다 넣어봤어요. 별로 상관없는 것도 있죠. 뭐 어떤 게 전자저울은 당연히 전자저울은 뭡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가 맞는지 한번, 요 물질의 종류 중에 어느 거에 해당하는지를 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야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199페이지. 물과 설탕물을 맛을 보지 않고 구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허, 보기에는 똑같이 하얀색인데 여기 있죠? 똥똥. 물과 설탕물의 맛을 보지 않고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맛을 보지 않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순물질과 혼합물을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를 비교하여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개념을 이해하면은 순물질은 일정하게 오르고 다 오르고 나면 똑같아지고, 왜냐면 하나의 물질이니까 끓는 점이 똑같으니까. 설탕물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물질이 뭐 두 가지가 있다면 설탕하고 물이 있다면 설탕하고 물이 서로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끓는 점이 도달하기 전에는 이렇게 오르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끓기 시작하는데 일직선이 안 되죠. 이렇게 쭉. 어떤 거는
하나 올라가고 좀 올라갔다가 두 개 올라가고 좀 올라갔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평행선에 가까운데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약간 올라가고 또 약간 올라갔다가 약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물질이 끓여보면 순물질이 온도 변화가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가 이렇게 되고, 혼합물은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가 끓면 쭉 올라가다가 평행선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죠. 그러면은 맛을 보지 않고 물과 설탕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끓여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뭐 다른 방법도 있죠. 똑같은 물질을 띄워보면 어느 게 비율이 더 높은가, 물이 비율이 똑같은 공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여기에 뜨고 얘가 비율이 더 크니까 얘는 여기에 뜨면 얘는 비율이 더 크니까 비율이 더 큰 게 깔아놓고 비율이 더 작은 게 그럼 요 정도 뜨겠네요. 또 얘 두 개가 똑같으면 그럼 이 서로 비율이 다르다. 어느 게 더 비율이 큰가, 얘가 더 비율이 크다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교과서는 온도니까 온도를 끓여보면은 온도 곡선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반대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가열할 때 온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프를 순물질은 이렇게 올라가고 혼합물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교과서 방법은 아까 봤죠? 이 방법. 그 다음에 순물질을 혼합물을 구별하는 교과서 방법은 요거고, 순물질과 혼합물의 온도 시간 그래프를 비교하시오. 온도 시간 요 말이고 200페이지. 우리 일상생활에 혼합물의 특성을 이용하는 예를 두 가지 들고, 혼합물의 어떤 특성을 이용하는 예를 두 가지를 들고 혼합물에서 그런 상황에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200페이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예는 요거죠, 요거. 혼합물의 특성을 이용하는 예라고 나와 있잖아요. 문제는 혼합물의 특성을 이렇게 나오진 않고 뭐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철수는 겨울에 차를 타고 가는데 유리창이 안 보여가지고 아빠가 뭐 워셔액을 뿌렸다. 근데 왜 이 워셔액은 안 올까? 뭐 이렇게 궁금해했다. 라면서 그런 상황을 또 들면서 이럴 때 혼합물의 특성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이 상황에서 라고 표현해 보세요 하면 여기 다 나와 있죠. 워셔액은 자동차 앞 유리를 닦는 세정액으로 물, 알코올 등을 혼합물로 되어 있다. 혼합물을 사용한 예죠. 어떤 게 순수한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얼어붙지 않는다. 자, 물에서 혼합물, 물과 설탕물이 끓을 때는 이렇고, 물과 워셔액, 물에다 뭘 섞은 거죠. 물과 설탕물을 해도 냉각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물은 이렇게 되고 설탕물은 이렇게 되고, 두 가지 경우에요. 물과 설탕물을 끓일 때는 이런 식으로 되고, 물과 설탕물, 그러니까 물에다가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 물은 이런 식으로 되지만 물에다 뭘 넣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워셔액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워셔액이 물보다 어느 점이 더 낮아지죠? 물은 0도에서 어는데 워셔액은 마이너스 몇 도에서 얼기 때문에 애매하게 추울 때, 뭐 마이너스 20도, 30도 때는 워셔액도 옵니다. 마이너스 20도, 30도가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차 타고 갈 때는 마이너스 뭐 2도, 3도기 때문에 그때는 워셔액이 안 오니까 워셔액을 뿌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즉 추운 겨울에도 얼어붙지 않는다. 추운 겨울이죠. 추운 겨울에 마이너스 40도, 50도 가진 않으니까 추운 겨울에도 얼어붙지 않는다. 이 혼합물은 순수한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얼어붙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워셔액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1번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2번은 퓨즈, 모든 전자제품 안에 이런 퓨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안에도 들어가 있고, 핸드폰보다 뭐 DSLR 카메라라든지 어떤 병원에 가면 뭐 레이저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안에도 보면 퓨즈가 수십 개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전자기기마다 하나씩. 자동차 하나 안에 퓨즈가, 이런 퓨즈가 수십 개 들어 있어요. 앞에 전조등, 헤드라이트 그 하나하나당 퓨즈가 따로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퓨즈만 모아놓은 공간이 또 따로 있죠. 자동차 안에. 그래서 예를 들어라. 혼합물의 특성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라.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왜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면 납과 주석 등의 합금으로 순수한 납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음으로 여기서 낮은 온도라는 거는 뭐 100도, 200도 뭐 이렇습니다. 센 전류가 흐르면 녹아서 끊어져 전류를 차단한다. 전류가 흐르는데 온도가 서서 올라가는데 몇십 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전류가 과잉되면 저항이 많아지면 열이 발생하고 얘들의 온도는 쇠 같은 경우는 안 녹으니까 일반적인 퓨즈 같은 경우는 몇십 도만 돼버리면 녹아버리니까 당연히 단절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센 전류가 흐르면 녹아서 끊어져 전류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왜요? 이 원래 있는 납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음으로. 납과 주석을 섞으면 낮은 온도에서 녹음으로. 이렇게 서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 중에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했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가 있죠.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 중에 여기서 끊고